양윤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혁된 문검찰. 하도 개혁하는 검찰개혁, 이 정권은 검찰개혁 정권입니다. 왜냐, 입만 뜨면은 검찰개혁하면은 자기 편입니다. 검찰개혁 무슨 한이 그렇게 서렸는지 검찰개혁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설에도 개혁된 문검찰, 정권 비리 다 덮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추미애 손 또 들어줄 것이다. 이런 참 비관적인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비관적이고도 분노에 찬 글이 되겠죠. 네. 이 동부지검이 공교롭게도 말이죠. 일요일 날 추미애가 사과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 사과를 한다고 그 SNS에 페이스북에 띄운 그날인데 그 아들 서모 씨를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당일날 일요일에. 그러니까 서 씨가 탄력 혐의로 고발된 지 8개월여 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검찰이 밝혀달라. 이렇게 강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무엇을 사과했는지를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아니, 사과를 내놓고 결백한데 왜 사과를 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찰이 밝혀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빨리 수사를 끝내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바로 다음날 서씨 조사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각본대로 손발이 착착착 맞는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 근래 한번 모습을 보셨죠? 최근에 정권 전체가 나서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무슨 어디는 어디대로, 국방부는 국방부, 정경두는 정경두대로 나서가지고 이 엄호하고 보호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눈꼴 사나워서 보기가 참 까다로울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지나치다 싶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매일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이라는 자는 당직 사병을 가리켜서 범법자로 완전히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사진까지 확 했습니다. 당직 사병을, 그 죄 없는 사병을 단독범 또는 공범이 뒤에 있다. 죄는 단독범이 아니라 공범도 뒤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황이라는 자는. 그 뒤로 얼른 즉각 비판이 있으니까 단독범이라는 글자하고 공범이라는 글자를 싹 뺐는데, 그리고 또 다른 글자로 채워놓고, 이런 자는 나중에 법적인 심판을 크게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플러스 괘씸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아니, 죄 없는 당직 사병 공익 제보자를 단독범이라고 하고 공범이 있다고 칭해버렸으니까 거기다 사진까지 내가지고, 사진을 내놓고 신상을 공개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친문들, 대깨문들이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신상 털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이 정신과에 갈 지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목동이랍니다. 목동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황이라는 사람이. 아니,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멀쩡한 국민을 갖다가 단독범으로 확정을 해버렸으니, 범죄자로 몰아버렸으니 말이죠. 공익제보자를.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치고.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규정상 또 문제가 없다고 정경두란 자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가 공군 참모총장하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국방장관까지 하면서 정말 국가안보에 몹쓸 짓 많이 했습니다. 이 정경두. 네.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이게 국가 안보가 이게 제대로 됐습니까? 초소 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귀순해 온 어부 모르게 절로 넘겼죠. 등등 이 국방부가 관여한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하지 못한 일들, 막지 못한 일들, 그리고 미사일 쏘아대고 응전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침략적인 요소를 보이는데 항변 한 번 못한, 그게 무슨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 저기 우리 연락사무소, 우리 건물 170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건물, 그 부속까지 합치면 엄청 많답니다. 그 건물을 갖다가 폭발을 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 국방장관. 국방장관이 그거 하려면요, 저기 어떤 사람이라도 세워놔도 그 이상은 합니다. 자기 나라 지키는 거는. 근데 이거는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날 민주당 의원들하고 당정 협의를 가진 뒤에 내놓은 그런 발표였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국방위 관사가 아까 제가 얘기한 황희, 뭐 국방에 대해서 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위 관사랍니다. 그런 사람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을 범죄자로 몰고 수사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완전히 범죄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범죄자다, 공범도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뒤에서 추 장관이 검찰에 빨리 끝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4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또 뭐라고 그러냐,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저랑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또 이랬습니다. 아니 그럼 법을 어기질 말아야죠. 군대 군율을 갖다 군기가 그게 법입니다. 군대에서. 아니 휴가 딱 23일까지 들어와야 된다면 23일 딱 그때 들어와 있어야죠. 들어와야죠. 17분 늦었다고 어떤 병사들은 감옥을 가야 되고 전과자가 되고 이러는 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십수시간 지나고 나중에 또 휴가 명령서가 25일 날 명령이 나오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어느 나라의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딱 나왔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인가 그분이 찾아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뭐가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휴가 명령서가 나오더라도 그 시점에서 지휘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미기한 것은 탈영이다 라고 규정이 딱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어저께 다 판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아닌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들 때 비탄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이겁니까?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군이 통역병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떨어뜨렸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지휘관이 시험 방법을 면접 방법을 하면 나중에 이 문제가 크게 어느 사람 부탁한 건 되고 어느 사람 부탁 안 한 건 안 되고 등등 얘기가 나면 이 지휘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제군들이 청탁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공정을 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데 동의하느냐 해서 다 동의한다고 해서 제비 뽑게 한 겁니다. 그건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뭐 제비 뽑는 걸 부정을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아들은 능력이 있다. 근데 내 아들이 능력이 있는데 군이 통역병 제비 뽑기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법무부 장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을 일부러 제비 뽑기로 해서 떨어뜨렸다. 그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추 장관, 검찰 미리 짜온 각본을 다 짜놓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합니다. 결론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합니다.
검찰은 야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뭉개버렸는데 그 결과 추 장관 부부의 예? 민원 통화 녹음 기록 등 중요 증거가 6월 달에 시한이 돼서 그 국방부에서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보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1월 달부터 있으면 5개월이란 동안에 바로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하든지 그걸 녹취한 걸 갖다가 취하고 있었어야죠.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조사에서 누락됐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추 장관 아들 진료 기록 압수수색을 막아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언론은 이미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털끝만큼도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척 야단 법석이다. 그죠? 모두가 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알 수 있습니까? 또 기상천외한 지금 이 서울 서부지검 노정현 검사장, 여성 검사장이 생각과는 달리 지금까지 5월달부터 미적거리던 그 윤미향 사건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그 검사장 이름으로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는 수사검사장, 부장검사 이름으로 나가는데 노정현 검사장은 자기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왜?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겠죠. 이 여성검사장 물론 혹자는 조금 부족하다. 그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것은 없어졌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정말 비가 가문 이 건조한 이 검찰 바닥에서 지금 노정현 서부지검장, 중앙지검이라든가 동부지검과 달리 이렇게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자 전 이사장이자 지금 국회의원인 민주당 국회의원을 정격 기소를 했다는 것.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는 반가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 저의 운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검찰개혁이 무슨 자기의 운명인지 참 아니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추 장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개혁이 뭐냐면 중대한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시켜야 됩니다. 정권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은 검찰에 개입하지 말라. 검찰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독립성과 엄정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 두 가지가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럼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검찰 개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검찰 개혁 하면서 그냥 어디에 무슨 뭐 거기 보물찾기를 하듯이 말이죠. 검찰 개혁이란 그게 어디에 숨겨놓은 건지 뭐 보물찾기를 검찰에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국민들은 검찰 개혁? 뭐가 검찰 개혁이지? 아니 그만큼 인사를 8개월 만에 4번 5번 아니 5번이죠. 나중에 윤석열 옆에다가 또 윤석열을 매번 비판하고 검찰총장을 정말 업신여기까지 할 정도로 비판을 했던 임은정 검사를 딱 그 옆에다가 보좌라고 갖다 놨습니다. 감찰하라고요. 감찰 책임자. 추미애 장관 너무 심합니다. 심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I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추미애 장관은 바로 그런 부분 검찰을 떠나가지고 많은 소위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단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된 문검찰 정권비리 다 덮고 곧 추미애 손도 들어줄 것이다라는 이 사설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동부지검 검사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수사 결론을 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저는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날이 계속된다더라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지금 새벽 5시 이 순간은 몹시 춥고 살을 에이는 듯한 sak풍이 살을 뚫고 나가듯 아픈 그런 추운 계절이지만 그러나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태양은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떠오르고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